차화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고 있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6월 11일에 그 소프트뱅크를 누르고 이 회사가 1등을 차지합니다. 또 바뀌었습니까? 네. 예.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예. 바로 키옥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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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치고 잠시 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뭐 속볼 많이 쏟아냈고 분석도 물론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기업의 시가총액 이 경쟁은 아주 화제를 모을 만한 그런 뉴스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이 시가총액의 순위를 주목하는 이유, 그러니까 시총은 이게 단순한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세계의 그 주도 산업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상 시각을 좀 세계로 더 넓혀서 오늘은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변천사 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겠습니다. 고란 기자, 복잡한 경제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기로 소문난 기자,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기 쉽게 풀어준다라고 해서요. 예. 제가 운영하고 채널 얘기해도 되나? 네, 채널 이름이 알고란이거든요. 알기 쉽게 풀어준다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또 광고를 하시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제에서 시가총액 1위가 갖는 상징성 혹은 뭐 실질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주류 산업 그리고 거시경제 권력 이동 증명하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확실한 도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 자본시장의 총 합체가 바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덩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산업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자면 돈의 흐름과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를 예. 보여주는 게 시가총액 1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눌렀던 건 특히 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독주였어요. 2000년대 이후로 그냥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2, 3, 4, 5등 요 2위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누른 거라서 뭐 잠시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다고까지 보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좀 과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자면 현재 체력이 아니에요.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매겨진 가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A 회사가 돈은 훨씬 더 잘 벌고 있는데 A 회사 시가총액보다 B 회사가 더 커.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고요. 예. 대표적으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요. 상장하자마자 뭐 사실 한때는 막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존까지 누르면서 글로벌 시총 5위 기업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매겨준 겁니다. 왜? 예. 앞으로 많이 벌 거니까. 게다가 스페이스X가 꿈꾸는 건 여기 지구가 아니야. 우주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미래 가치를 거고요. 결정한다는 게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이닉스가 다시 1위로 잠시나마 또 올라설 가능성은 있죠. 언제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AI 산업이 더 발달하게 되고 AI 산업에 있어서 메모리는 핵심이고 그 메모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합 종합 전자회사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좋아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다 하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시가총액을 높게 매겨준다는 건 사람들이 앞으로 반도체만 보겠다라는 미래 꿈에 대해서 배려를 한 거니까. 네. 정말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랄까 시가총액의 변천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실 90년대만 해도 굴뚝산업 그리고 금융 이게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여기가 사실 잘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지금은 잊혀졌지만 대우 그렇죠. 한국전력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죠. 왜? 다른 기업들이 크면서. 저 무슨 어제 뭔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20%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코스피 지수가 100% 오른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 말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한전과 포항제철 제치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연말 기준 시총 1위에 등극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삼성전자는 1위 독주 체제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위만 놓고 보면은 우리 시장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2위부터 아주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을 보자면요. 혹시 하화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주식 투자 안 하셨구나. 예, 배우 이름 아닌가요?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주식 투자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우리 2000년대에 갑자기 이제 펀드 붐 일면서 중국이 미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차이나 펀드가 막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아, 그래서 차이나 차. 네, 예. 그 차이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차이나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아, 예. 화학, 정유, 이 중국 특수를 누리면서 이 차화정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예. 이때 뭐 현대차, 기아,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이런 애들이 이제 시총 탑5를 이제 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예. 네.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보자면 그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심으로 막 가던 시장이 조금 꺾이면서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이때 또 나온 용어가 모르실 것 같은데 예. BBIG라고. 그건 더 모르겠습니다. 네. BBIG, B 뭘 것 같으세요? 말씀하세요. 아, 네. 바이오. 예, 바이오. 네. B 또 B. 배터리. 배터리. 예. I 인터넷. 예. G 게임. 아, 여기 열광하게 된 거죠. 아, 그 네 개로 딱 집약이 되는군요, 진짜. 네, 네. 예. 그러면서 뭐 이런 기업들이 거기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예. 여기를 막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지금 현재 2026년을 보자면 그냥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건 압니다, 저도. 아, 네네네. 좀 넓혀보겠습니다. 네네. 미국 얘기로. 미국은 뭐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시장이면 틀림이 없고, 미국 기업들의 시총 변화가 세계 산업의 변화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자면 수출 뭐 1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해왔던 거고 예. 전 세계를 주도하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이거는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업의 시총 1위 역사를 보면 산업이 어떻게 달라졌구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자면 1980에서 1990년대를 보자면 제조, 유통 그리고 거대 금융의 시대였는데요. 이때 한창 잘 나갔던 기업이 GE 제너럴 일렉트릭. 예. 여기 잭 웰치 회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하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책상에 꽂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인상적인 기업이 혹시 구트 그레이트라고 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예. 책 아마 다 꽂혀 있었을 텐데 되게 놀라운 게 그때는 막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그리고 잭 웰치는 거의 경영의 신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았고요. 그 어렸을 때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세요. 대단한 분이군요. 네, 그렇게 제 나이가 좀 많아서요. 예. 근데 그때 그 구트 그레이트에서 이제 그레이트 기업으로 꼽혔던 게 GE였거든요. 예. 그런데 GE는 그 이후에 이제 쇠퇴를 했습니다. 산업이 그만큼 달라진 건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GE 같은 엑선모빌,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80년대, 90년대 잘 나가다가 예. 2000년대 초중반에는 화석연료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엑슨모빌. 예. 네. 이 회사가 있고요. 그럼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생태계 예. 그리고 플랫폼 빅테크들이 시장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흐름이 뭐 크게 다를 수는 없는 네네.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쨌든 미국 경제 변화의 흐름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맞춰갔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때 뭐 모바일 생태계, 플랫폼 빅테크 하면은 당연히 애플 떠오르죠.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이 먼저 이제 모바일 생태계 장악하고 나면서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대 이제 막판에 가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곳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26년, 25년 말부터 나타난 변화인데요. 시총 1위가 달라졌죠. 예. 네,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엔비디아. 네, AI 수혜를 전면에 받은 엔비디아. 그러게요. 네. 예. 회장이 한번 오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엔비디아. 네. 예. 그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중국은 뭐 미국하고는 한창 기술 혁신을 위해서 경쟁 중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하면서 미국 전문가 얘기 들어봤더니 결국은 미국이 기술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중국에. 네네. 미국의 유일한 그 생존 방법은 기술에서 앞서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중국은 뭐 그 기술 혁신이 지금 뭐 눈부시기는 합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중국에서 주목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보자면요. 중국 시총 상위권을 보자면 다 국유 기업들이었어요. 국유. 예. 예, 예. 어쨌든 중국이 이제 국가 주도의 산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은행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시가총액 1등부터 16등까지 봤거든요. 은행이 그러니까 금융주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 상위에 단에는 사실 다 금융주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빅4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뭐 공상은행 이런 것들이 다 국유은행 예. 이런 것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페트로차이나. 여기도 이제 석유 관련 예. 기업이잖아요.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 인상적이었던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아까 2000년 초반에 엑선모빌이 마지막 불꽃을 떼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약간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페트로차이나가 2008년에는 무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예, 예.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어딜 것 같으세요? 어딜까요? 말하는 그 약간 뉘앙스로 봐서는 페트로차이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 경제가 막 성장할 때 페트로차이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자면요. 되게 놀라운 게 아까 우리가 다 AI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I의 지금 현재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나가는 거고요. 올해 나타난 중국 시장에서의 변화가 뭐냐면 예. 중국에 있는 은행주를 다 합친 것의 시총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시총이 더 높아졌어요. 아, 참 무지막지하군요. 네, 반도체. 중국도 이렇게 기술력 투자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정부 단에서 쏟아붓고 있으면서 예.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그러게요. 있는 거죠. 예. 그 일본을 보면 우리처럼 뭐 AI 반도체 경쟁이 여전히 뭐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가총액 순위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도 참 슬픈 역사,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예. 80년대 말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87년에 그 NTT라고 하는 일본 전신 전화, 우리 지금 예. KT 느낌의 회사가 뭐 지금도 있습니다. 네, 예.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87년 상장하면서 단숨에 미국 당시 IBM 시가총액 3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자산버블 정점에서는 NTT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예. 그때 일본 버블이 정말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게 이게 보자면 89년 말 이쪽 보자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예. 8개에서 9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정말 대단했군요. 그 버블이 정말 지금 상상했던 것과는 더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저 화면 옛날 영상을 보면은요. 네네. 버블 시대 일본 사람들은 지금하고 달라요. 뭐 어떤가요? 지금은 좀 다소곳한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뭐 굉장히 활발하고 가슴 쫙 펴고 네. 하여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자신감이 묻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아, 폭삭했으니까 버블 네네. 꺼지면서 네. 요즘은 좀 다소곳해지고. 이 다소곳한 일본의 태도가 약간 경제력 차이에서 드러난 거다. 그거 무시할 수 없겠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버블 꺼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가 나타나면서 예. 200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부동의 1등이었다면 일본에서는 부동의 1등은 토요타. 그렇죠. 전통 제조업 강국이었고요. 그건 뭐 최근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까지도 그러다가 6월 달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계속 토요타였다가 예. 6월 달에 6월 초에 갑자기 이 회사가 일본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합니다. 어딘가요? 소프트뱅크. 아, 예. 예. 소프트뱅크가 결국 예. AI에 대한 투자를 막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했잖아요. 손정희 회장의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가 언제냐면 ARM이라는 그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예. ARM 가치가 이제 급등하니까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6월 11일에 그 소프트뱅크를 누르고 이 회사가 1등을 차지합니다. 또 바뀌었습니까? 네. 예. 그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예. 바로 키옥시아.
키옥시아. 키옥시아. 예. 여기가 뭐냐면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예. 도시바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낸드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도시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원전 사고 터지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를 그렇죠. 겪으면서 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예. 그 매각을 해서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탄생을 했고요. 그 회사가 아까 우리도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아까 삼성전자를 일시적이지만 넘어섰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원툴 회사고요. 키옥시아 예. 역시 낸드 원툴 회사입니다. 아. 여기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예. 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극적이네요. 네. 일본 시장은. AI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예. 그 국가를 구분하지 말고요. 네네. 세계 주식 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다면? 네. 1등은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예. 여기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은 회사가 됐어요. 뭐 이 숫자가 굉장히 무감해집니다. 이게. 네네네. 예. 뭐 압도적인 위력이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흔히 아시는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예. 제가 인상적인 게 16위까지 끊어봤습니다. 예. 왜 16위까지 끊었냐면요. 16위가 바로 SK 하이닉스라서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한때는 더 높았는데 어쨌든 16위까지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도 있고 예.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은 회사라서 1조 달러 넘은 회사가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16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16위가 SK. 네, 삼성은요? 삼성은 요거보다 높죠. 12위. 그러니까.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16개 가운데 이 달라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6개가 반도체 기업이에요. 예. 그 정도로 지금 AI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 일단 AI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AI를 통해서 고객과 만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보다는 일단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일단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예. 6개였다. 근데 이렇게 보면 네. 우리가 오늘 안 다룬 데가 있잖아요. 네. 유럽. 아, 네네. 거기는 뭐 별로 힘을 못 쓰나요? 유럽은 위에 없습니다. 아예 16위에 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1조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 전 세계 1조 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뒤 혹은 10년 뒤 뭐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시기 내라도 이 순위가 좀 주도 산업이 바뀔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 뭐 주도 산업은 어쨌든 지금 AI가 더 갈 텐데요. 예, 예. 근데 AI가 지금은 인프라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그리고 AI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그 예. 밸류를 갖고 갈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 회사들이 아마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하반기에 상장이 기대되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뭐 단숨에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보다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들 기업이 엔비디아를 누르고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스페이스X 우주입니다. 우주. 아, 여전히. 지금 돈 못 예. 벌고 있지만 향후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얼마나 산업이 커질지 기대가 되는 바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 이제 변화하는 흐름에 좀 예. 잘 올라탔어요. 우리가 잘 올라타서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올해 성장률이 4%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좀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